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 면회는 어렵습니다. 젊은 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일주일 전에 예약했는데요. 병사가 현재 격리 중입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어서요. 격리, 전염? 제 아들 선우가요? 감기인가요? 그럼 창문 너머로라도. 안 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하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접수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른 부모들은 하나둘 면회실로 들어가는데 저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저기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그건 상황 봐서요. 상황 봐서? 대체 무슨 상황을 봐야 한단 말인가요? 의무 기록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보호자라도 열람이 제한됩니다. 하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죠. 고개를 돌리자 중사로 보이는 간부 둘이 저를 힐끗 보며 뭔가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군복 입고 살아온 제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걸. 저는 천천히 접수대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부대 밖이 아니라 부대 주변 벤치로 향했죠. 왜냐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 부대 누구도요. 과연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부대는 왜 저를 막은 걸까요? 저는 부대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한 중년 부부가 환한 얼굴로 나오더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살 좀 빠진 것 같던데? 군대라 그런 거지 뭐. 그래도 건강해 보이더라고. 저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예. 부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이 부대에서 요즘 이상한 일 같은 거 없었나요? 격리된 병사들이 많다거나. 격리요? 글쎄요. 저희는 별 문제 없이 면회 잘하고 나왔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아줌마, 혹시 몇 중대 자제분이신데요? 2중대요. 아, 거기. 아저씨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어요. 거기 요즘 좀 그렇다는 소문이 있긴 해요. 무슨 소문이요? 제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 아들 친구 부모한테 들었어요. 이중대 쪽 내무실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이상한 소리요? 비명 같은 거. 근데 다들 훈련 소리라고만 하더래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누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가요? 어떤 병사요? 그건 모르죠. 워낙 함구령이 내려져서. 아, 근데 아줌마 아드님은 괜찮으시겠죠? 아저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응급실? 비명? 함구령? 제 아들 선우는 21살이에요. 착하고 순한 아이죠. 입대 전날 밤 선우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잘 다녀올게. 걱정 마. 그래. 엄마가 자주 면회 갈게. 괜찮아. 엄마 바쁜 거 알잖아.
그냥 편지만 가끔 보내줘. 선우는 제가 군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계급까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괜히 부담 가질까 봐요. 그냥 엄마도 군대 다녀서 잘 알아라고만 했었어요. 그런 선우가 지금 격리되어 있다? 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다시 부대 쪽을 바라봤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막사들. 그 안 어딘가에 제 아들이 있을 텐데. 이선우. 제가 중얼거렸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에 날려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고개를 들자 군복 입은 병사 한 명이 급히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쪽지를 주워 펼쳤습니다. 이중대 격리실은 거짓입니다. 내무실 뒤 창고를 확인하세요. 오늘 밤 9시. 누구죠? 왜 이런 쪽지를 제게?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는. 아니, 진실을 알려달라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밤 9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죠. 저는 근처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과연 오늘 밤 무엇이 드러날까요? 밤 9시. 저는 여관 창문 너머로 부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소등 시간이 지나면 부대는 고요해집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비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후드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부대 정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저는 옆쪽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그러다 한적한 곳에 멈춰섰죠.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남자 22~23살쯤 되어 보이는 병사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일병이었죠. 쪽지 보내신 분이죠? 예. 조심스럽게 오셨어야 했는데 혹시 누가 보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병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선우 일병이 동기입니다. 같은 중대 소속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우를 아세요? 네. 같은 생활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선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요? 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감기라고 했던데 거짓말입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우는 맞았어요. 뭐라고요? 생활관 뒤 창고에서 고참이 아니 상사가 직접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혹행위.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갈비뼈에 금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팔도 붓고 멍들었어요. 얼굴도. 병사가 주먹을 쥐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했습니다. 중대장님한테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우를 격리실에 가뒀어요. 감기라는 명목으로요. 증거는요? 다 없앴어요. CCTV도 꺼져 있었고 의무실 기록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럼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병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우가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어요. 면회 신청하셨다고요. 근데 간부들이 막으라고 했어요. 절대 못 만나게 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라면 혹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 누구야? 멀리서 호통 소리가 들렸어요. 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들켰어요. 빨리 가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빨리요. 병사가 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곧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중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옆에 일병 한 명이 더 있었고요. 산책 중이에요. 이 시간에 부대 근처를 배회하시면 곤란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건넸죠. 중사가 손전등으로 비추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왜요? 뭐 문제라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조심하시라고. 중사는 얼른 신분증을 돌려주고 황급히 돌아갔어요. 일병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갔고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곧 중사가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게 보였죠. 아마 위에 보고하는 거겠죠. 평범한 민간인 어머니가 아니라고. 좋아요. 이제 저도 움직일 시간입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저는 가방 속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검은 가죽 케이스. 그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죠. 육군 제영사단장 한서진 소장. 투스타. 별 2개. 저는 30년을 군인으로 살아왔어요. 소위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여군으로는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 선우는 그 사실을 자세히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군대 일한다는 것만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그 부대에 갈 겁니다. 이번엔 평범한 엄마가 아니라 소장으로서요. 과연 내일 그 부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제 아들은 정말 무사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범한 차림으로 부대 정문에 섰어요. 어제와 똑같은 민간인 복장이었죠.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그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다시 면회 신청하러 왔어요. 접수대 하사가 고개를 들더니 미묘하게 표정이 굳었어요. 어제 그분. 네. 제 아들 이선우 일병 면회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격리 중이라서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게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져서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더 안 좋아졌다고요? 그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어느 정도죠? 하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대위였죠. 계급장을 보니 중대장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중대장님. 이분이 이선우 일병 어머니신데. 예.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병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면회가 어렵습니다. 당분간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죠? 그건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감기가 일주일씩이나 걸린다고? 중대장님, 실례지만 저도 군대 생활 해봐서 압니다. 감기로 일주일씩 격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중대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머님께서 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정말 감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이유라니요? 혹시 다친 건 아닌가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거나. 아닙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곤 금방 진정하며 말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감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겨울 아침인데도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그럼 의무기록 좀 보여주세요. 보호자니까 볼 권리 있죠? 그건 개인정보라서. 제가 보호자라니까요.
규정상 중대장 허가가 필요한데 지금은 서류가 정리 중이라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령이었죠. 대대장이었어요. 중대장, 무슨 일인가? 아, 대대장님. 이분이. 들었네. 이선우 일병 어머니시죠? 대대장이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규정이 있습니다. 병사가 격리 중일 때는 면회가 불가능해요. 대대장님, 저는 그냥 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멀리서라도요. 안 됩니다. 전염 위험이 있어요. 감기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독감 검사는 했나요? 그건 대대장도 말을 흐렸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건 제 아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 걸요.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대장이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돌아섰어요. 중대장도 따라 들어가려 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케이스를 꺼냈어요. 딸칵. 케이스를 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접수대 하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든 것을 봤죠. 명함. 아니, 명패였어요. 육군 제영사단장 한서진 소장.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죠. 하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기, 중대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중대장이 짜증난다는 듯 돌아섰다가 굳었어요. 대대장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명패를 천천히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제 아들, 이선우 일병의 상태를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사단장님? 사단장님이시라고요? 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대장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접수대의 하사는 차렷 자세로 굳어버렸죠. 네. 육군 제영사단장 한서진입니다. 저는 명패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선우 일병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게 대대장이 말을 더듬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저희가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이신 줄 몰랐으면 괜찮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알았으면 면회를 시켜줬다는 말인가요? 계급이 높아야 자식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제 아들을 데려오세요. 사단장님, 그게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장이 대대장을 힐끗 쳐다봤어요. 대대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중대장, 이선우 일병을 면회실로. 하지만 대대장님, 지금 당장 중대장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대대장은 저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 아끼시죠? 일단 제 아들부터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휠체어에 앉은 병사.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 한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선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휠체어를 밀고 온 건 중대장이었어요.
선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우야, 엄마야. 엄마. 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얼굴뿐만 아니었어요. 목에도 멍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 중에. 훈련? 제가 중대장을 쳐다봤어요. 어떤 훈련을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게 전투체육 중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전투체육으로 갈비뼈가 부러집니까? 얼굴에 이런 멍이 듭니까? 중대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대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선우야, 엄마한테 얘기해. 누가 이랬어? 엄마. 응? 그냥 괜찮아. 넘어져서 그런 거야. 선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중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상사 한 명. 그 상사가 선우를 쳐다보며 미묘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말하지 마라. 그런 눈빛이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젯밤 만난 병사의 말이 스쳤습니다. 상사가 직접. 제가 그 상사를 쳐다봤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건장한 체격에 험상궂은 인상. 당신이 누구죠? 이중대 행정보급관 김태식 상사입니다. 목소리도 거칠었어요. 이선우 일병의 직속 상관입니까? 예. 이 병사가 다친 날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이 병사도 훈련장에 있었나요? 예. 그럼 훈련 중에 다쳤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다시 선우를 봤어요. 선우야, 엄마 눈 좀 봐. 엄마. 엄마가 누군지 알지? 엄마는 너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나. 정말.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병사가 나타났어요. 일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 어젯밤에 만났던 그 병사였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김태식 상사의 얼굴이 굳었죠. 박준혁 일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라는 병사가 제 앞에 섰어요. 이선우 일병은 훈련 중에 다친 게 아닙니다. 박준혁? 지금 내가 무슨 짓을... 김태식 상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죠. 사단장님, 이선우 일병은 김태식 상사에게 맞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대대장과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 자식이 지금... 김태식이 준혁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영창입니다. 김태식의 발이 멈췄어요. 저는 준혁을 봤죠. 계속 말해보세요. 3일 전이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김 상사가 이선우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청소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청소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저도 확인했거든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트집 잡고 싶었던 거예요. 선우가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말을 안 들었다니? 선우는 부당한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김 상사는 가끔 병사들한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어요. 빨래라든가 개인 물건 사오라든가. 그래서 선우가 거부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찍혔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죠.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랑 선우가 신음하는 소리가. 그럼 직접 본 사람은? 있습니다. 준혁이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 끝에 또 다른 병사 2명이 서 있었어요. 강민수, 오성준, 나와. 2 병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봤습니다. 키가 작은 병사 강민수가 말했어요. 김 상사가 선우를 발로 찼어요. 배를 여러 번, 그리고 얼굴도 주먹으로. 오성준이 목이 메었어요. 선우가 쓰러져도 계속 차고, 나중엔 몽둥이로. 몽둥이? 창고에 있던 강목이요. 그걸로 팔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했습니다. 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대장님한테요. 그런데 그가 중대장을 봤죠. 중대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라고. 제가 중대장을 쳐다봤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사단장님. 저는 병사들이 직접 목격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게 CCTV가 고장나서. 고장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필 그날만 고장이었나요? 중대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대대장을 봤죠. 대대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대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중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덮으려고 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죠. 제 아들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려 했단 말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김태식 상사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할 말이 없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김태식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쟤네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거짓말? 예. 저는 그날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누구죠? 박철수 중사입니다. 복도 끝에서 한 중사가 나타났어요. 예, 저는 그날 김 상사와 함께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요. 확실합니까? 예.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준혁을 봤어요. 창고에서 비명이 들린 시간은 몇 시였죠? 7시쯤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휴대폰에 그때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창고 밖에서 몰래 찍었어요. 소리만 녹음됐지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쿵, 쿵, 으악. 선우의 비명이 들렸어요.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김태식의 목소리였죠. 상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군대가 웃긴 줄 알아. 쿵쾅쿵쾅 폭력의 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는 영상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김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철수 중사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도 안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건 김태식이 말을 더듬었어요. 조작입니다. 합성이에요. 합성이라고요? 저는 준혁에게서 휴대폰을 받았어요. 이 영상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군검찰에서 판단하겠죠. 사단장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김태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냥 훈육 차원이었습니다. 군대는 원래 엄하게. 훈육? 제가 그를 내려다봤어요. 발로 차고 강목으로 때리는 게 훈육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입니까? 제 아들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 수도 있는데 김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대대장을 봤죠. 대대장님,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하세요. 예.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하겠습니다. 제 시선이 중대장과 박철수 중사에게 향했어요. 은폐하려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단장님, 저는 그냥 모르는 척 하려 했죠? 죄송합니다. 부하를 지키는 게 지휘관의 의무입니다. 당신은 그 의무를 저버렸어요. 저는 다시 선우를 봤어요. 제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선우야. 응.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 선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죠. 엄마가 와줘서 살았어.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순 없었어요.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선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대대장, 중대장, 김태식 상사, 박철수 중사, 그리고 용기를 낸 병사들. 준혁, 민수, 성준, 박준혁 일병. 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민수, 오성준 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 병사도 울먹였어요. 아마 처음이었겠죠.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린 게 30분 후 헌병대가 도착했어요. 김태식 상사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박철수 중사도 같이 연행됐어요. 위증 혐의였죠. 중대장은 보직해임 조치가 내려졌고 대대장은 징계 심의에 회부됐어요. 저는 선우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갈비뼈 2대에 금이 갔고 팔에도 골절상이 있었죠.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완치까지는 1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있는 선우를 봤어요. 엄마. 응. 나. 군대 그만둬도 돼? 선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선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물어볼게. 넌 정말 그만두고 싶어? 잘 모르겠어. 그럼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할 거야. 고마워, 엄마. 선우가 눈을 감았어요. 힘들었던 나날들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군검찰의 조사가 진행됐죠. 저는 매일 병원과 부대를 오가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태식 상사의 가혹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총 7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군검찰 수사관이 보고했어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나요? 예. 대부분 말을 잘 듣지 않는 병사들이 타깃이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드러나지 않았죠?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중대장과 대대장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부대 평가에 악영향을 줄까봐 묻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부대 평가요? 예. 사고 없는 부대로 포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병사들의 안전보다 포상이 더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 공모자는 박철수 중사와 행정실 소속 하사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김태식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습니다. 모두 입건하세요. 예, 사단장님.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저 부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았을까요? 누군가는 참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포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저는 부대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사단장 정복 차림이었죠. 부대 정문에서 보초가 경례를 붙였어요. 충성. 저는 경례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대 병사들이 모두 운동장에 정렬해 있었어요. 임시 중대장이 보고했죠. 사단장님, 이중대 정렬 완료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병사들 앞에 섰어요. 100여 명의 젊은 얼굴들. 그중엔 선우의 동기들도 있었고 피해자들도 있었죠. 나는 제영사단장 한서진 소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겠지만 나는 이선우 일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일주일 전 이 부대에서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병사들이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 덕분에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어요. 준혁과 민수, 성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힘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진정한 강함은 옆 전우를 지키는 거예요. 부당한 것에 맞서는 거죠.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앞으로 이 부대는 달라질 겁니다. 병영 문화 개선 TF가 만들어지고 모든 구타가 혹행위는 즉시 처벌될 거예요. 저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동생이고 연인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지키세요. 그리고 옆 사람도 지켜주세요. 충성. 병사들이 일제히 구령을 외쳤어요. 저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죠. 운동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준혁이었어요. 사단장님, 왜 그러나? 감사합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 말을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선우를 구해주셔서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걸 한 거니까. 아닙니다. 사단장님이 아니었으면 선우는 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죠. 이제 괜찮아. 다 끝났으니까. 예. 저는 부대를 나왔어요. 정문을 나서는데 문득 일주일 전이 떠올랐어요. 면회를 거절당했던 그 순간. 만약 제가 그냥 돌아갔다면?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아마 선우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가정은 의미 없었죠.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요. 2주 후, 군검찰의 최종 결정이 나왔어요. 김태식 상사는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혐의는 가혹행위, 폭행, 그리고 은폐 시도였죠. 구형은 징역 3년이 예상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전역 후에도 전과가 남습니다. 박철수 중사는요? 위증 및 은폐 방조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예상입니다. 중대장과 대대장은 보직해임 및 강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피해자 측에서 원하신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선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우는 이제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붕대도 풀렸고 멍도 거의 사라졌죠. 엄마. 응, 선우야. 나 생각해봤어. 뭘? 군대 말이야. 선우가 창밖을 봤어요. 나 계속할래. 정말? 응. 처음엔 그만두고 싶었어. 무서웠거든. 근데 선우가 저를 봤어요. 엄마가 싸워주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강해지고 싶다고.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강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래. 맞아. 저는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넌 이미 강해, 선우야. 참지 않고 저항했잖아. 근데 결국 혼자선 못 이겼잖아. 혼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것도 용기거든.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근데 나 한 가지 부탁해도 돼? 뭔데? 이번 일, 다른 부대 병사들한테도 알려줘.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저는 놀랐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그럴게. 꼭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엄마. 일주일 후, 선우는 퇴원했어요.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죠. 저는 부대 정문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들어가. 응. 선우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어. 근데 엄마. 응? 너무 자주 면회 오지 마.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선우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알았어.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그래. 선우가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사단장님, 국방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장관님이요? 예. 병역문화 개선 정책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놀랐어요.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확대된 건가요? 사흘 후, 저는 국방부 장관실에 있었어요. 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죠. 한서진 소장, 이번 일 잘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군에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폐되죠.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건을 계기로 정군에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병역문화개선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소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예. 현장을 아는 지휘관이자 피해자 가족으로서 누구보다 절실함을 아시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다른 부대 병사들한테도 알려줘.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어요. 가혹행위 근절, 그리고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6개월이 흘렀어요. 병역문화개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저는 전국 부대를 돌아다니며 실태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참모 한 명이 보고서를 건넸어요. 최근 3년간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12건입니다. 12건이나요? 예. 그중 7건은 은폐됐다가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12명의 젊은이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겠죠. 기다리던 부모가, 연인이, 친구들이.
원인은 뭡니까? 대부분 고참이나 간부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묵인한 지휘 체계도 문제고요. 개선 방안은 우선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요. 참모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CCTV를 모든 생활관과 주요 시설에 설치하고 외부 감찰관을 정기적으로 파견해야 합니다.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모가 저를 봤어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장관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21살, 22살, 20살. 모두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였어요. 만약 제가 사단장이 아니었다면, 만약 선우도 이 사진들 중 하나가 됐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소령이 들어왔어요. 제 참모였죠. 사단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네. 보고서 검토 중이에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님,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후회요? 네. 이선우 일병 사건을 공개하신 것 말입니다.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죠? 침묵은 공범이니까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가 침묵했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우가 생겼겠죠.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경합니다, 사단장님. 고마워요. 그보다 내일 일정 확인해 줄래요? 예. 내일은 부대 방문이시고 모레는 국방부 회의입니다. 알겠어요. 소령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죠. 선우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선우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선우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부대 생활은 어때? 좋아. 요즘은 괜찮아. 새로운 중대장님도 좋으시고. 다행이다. 엄마, 근데 뉴스 봤어. 엄마가 위원장 됐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군대에서 다들 얘기하더라고. 한서진 사단장님이 병영 문화 바꾸신다고. 선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선우야. 엄마 힘들지? 조금. 근데 보람 있어. 그럼 됐어. 엄마 파이팅? 응, 넌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문득 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서진아,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거란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었죠.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병영문화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사단장님, 올해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작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어요. 정말입니까? 예.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후 조기 대응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참모가 망설였어요. 아직도 은폐 시도가 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알아요. 한 번에 바꿀 순 없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령을 외치고 있었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간부들이 병사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고 웃음소리도 들렸죠. 사단장님, 오늘 오후에 방송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 맞다. 몇 시죠? 3시입니다. KBS에서 나오신대요. 알겠어요. 오후 3시.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앵커가 질문했죠. 사단장님, 이번 병역 문화 개선 활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병사들이 지휘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원래 위계 질서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위계 질서와 폭력은 다릅니다. 존중 속에서도 질서는 유지될 수 있어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단장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이 계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 아들이 피해자였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제가 만약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면? 아마 묻혔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저처럼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아들은 지켜져야 한다고요. 앵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대에 자녀를 보내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말하세요.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PD가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토크쇼에도 죄송하지만 일정이 빡빡해서요. 다음 기회에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방송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선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방송 봤어. 자랑스러워.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였어요. 선우처럼, 준혁처럼, 민수처럼.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올 수많은 청년들처럼요. 2주 후, 저는 또 다른 부대를 방문했어요. 이번엔 해병대였죠. 충성, 사단장님 환영합니다. 해병대 대령이 경례를 붙였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실태 점검 나왔습니다. 예, 준비돼 있습니다. 부대를 돌아보며 저는 병사들을 관찰했어요. 표정, 자세, 분위기, 많은 걸 알 수 있었죠. 다행히 이 부대는 괜찮아 보였어요. 병사들 얼굴에 웃음이 있었거든요. 대령님,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충성. 부대를 나서는데 한 병사가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왜 그러나? 저희 사촌형이 이선우 일병이랑 같은 부대였어요. 그래, 형한테 들었어요. 사단장님이 구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병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일을 한 거니까. 아닙니다. 형 말로는 사단장님 아니었으면 지금 병사의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죠. 이제 괜찮아.
내 형도, 내 사촌 형도 다 괜찮을 거야. 예. 감사합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일은 끝이 없구나. 하지만 멈출 수도 없구나.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접니다. 2년이 지났어요. 선우는 병장이 됐죠. 전역까지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저는 부대 면회를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선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감 있고 밝았어요. 선우야,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 군대 와서 10kg 쪘어. 건강하게 보인다. 다행이야. 우리는 면회실에 앉았어요. 엄마, 요즘 어때? 바빠. 할 일이 많아서. 아직도 전국 부대 돌아다녀? 응. 이번 주에만 4곳 다녀왔어. 선우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야지. 괜찮아. 엄마 체력 좋은 거 알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보다 넌 어때? 후임들은 잘 챙기고 있어? 당연하지.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 선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히려 내가 제일 잘 챙겨줘. 애들도 좋아하더라고. 기특하다, 우리 아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여준 거 있잖아. 내가 뭘? 용기. 그리고 정의. 선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싸워주지 않았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선우야. 엄마, 나 전역하면 경찰 준비하려고. 경찰? 응. 약한 사람들 지키고 싶어. 엄마처럼. 저는 선우를 꼭 안았어요. 면회실에서 울컥하는 건 처음이었죠. 잘 생각했어.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사단장님. 돌아보니 준혁이었어요. 이제 상병이 된 준혁이었죠. 준혁 일병. 아니, 상병이네. 예. 충성. 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사단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어?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우랑 아직 같은 부대야? 예. 같은 중대는 아니지만 자주 봅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뭐 할 얘기 있어? 우리는 부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준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사단장님, 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용기 낸 거 내가 더 고마워. 아닙니다. 사단장님 아니었으면 저도, 선우도, 다른 애들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그냥 참고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못 믿었으니까. 근데 사단장님이 달랐어요. 진짜로 들어주시고 싸워주시고. 준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전역하면 사단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거요. 부당한 거에 맞서는 거. 저는 준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때 나한테 쪽지 준 것도 진실을 말한 것도 다 내가 한 거잖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준혁아. 내가 있어서 선우를 구할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군대 생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변화된 부대 분위기.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요. 간부들도 조심하고 병사들도 당당해졌어요. 다행이다. 근데 사단장님. 응? 아직도 일부 부대에선 문제가 있다던데. 준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도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변화는 천천히 온다는 걸요. 하지만 확실히 오고 있다는 걸요. 3개월 후, 선우의 저녁식 날이 왔어요. 저는 부대 앞에 서 있었죠. 많은 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기쁜 얼굴이었죠.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환호성이 터졌어요. 선우가 군복을 벗고 나왔을 때 저는 달려가 안아줬어요. 선우야, 축하해. 엄마, 다녀왔어.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잘 다녀왔어. 정말 수고했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혁도 나와서 선우를 안아줬어요. 선우야, 축하한다. 준혁아, 너도 조금만 힘내. 곧 나오잖아. 응, 나도 잘 다녀올게. 민수와 성준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선우 형, 저녁 축하드려요. 고마워. 너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예전 그 어두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꿈 꿨어. 무슨 꿈? 군대에서 죽는 꿈. 그때 정말 무서웠어. 근데 엄마가 와줘서 살았어. 진짜로. 선우가 저를 봤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한테 걱정 끼쳐서. 그리고 말 못해서. 괜찮아. 이젠 다 지났어. 저는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만 보자. 응.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죠. 아버지. 선우야, 잘 다녀왔구나.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선우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했죠. 엄마,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많이 먹어. 더 필요하면 말해. 응. 식사를 하며 선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저 경찰 준비하려고요. 경찰?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사람들 지키고 싶어요. 엄마처럼.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진이 내 덕분이구나. 아니에요. 선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잘 생각했다, 선우야. 아버지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2년을 돌아봤죠. 선우의 면회 거절부터 시작해서 진실을 밝히고 위원회를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보람이 컸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선우가 들어왔죠. 엄마, 아직 안 자? 응. 너는? 잠이 안 와서. 선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있잖아. 응? 나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왜? 엄마가 사단장이어서. 만약 엄마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선우가 말을 멈췄어요. 그래도 엄마는 널 구했을 거야. 어떻게? 방법을 찾았겠지. 끝까지. 저는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엄마 아들이니까. 포기할 수 없어. 엄마. 응? 엄마 덕분에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 선우가 저를 안았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선우야. 내가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부대 가혹행위 의혹 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한 가족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감찰실입니까? 조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어요. 병역문화 개선에 대한 청문회였죠. 한서진 소장님,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한 분이 질문했어요. 예.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70% 감소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제시했죠.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후 조기 대응률이 95%를 넘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은폐 시도가 있고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CCTV 설치를 전 부대로 확대하고 외부 감찰을 강화할 겁니다. 예산 문제는요? 필요하다면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니까요.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역문화 개선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폭력이 훈육이 아니라는 것, 계급이 인격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모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사단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개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제 아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찰 시험 준비 중이에요. 경찰이요? 예. 약한 사람을 지키고 싶대요. 기자들이 메모를 했어요. 개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의식 개선입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천천히 바뀌니까요. 앞으로의 목표는 가혹행위 제로.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제가 나왔어요. 선우가 전화했죠. 엄마, 뉴스 봤어. 완전 멋있더라. 그래. 너무 긴장해서 떨렸는데. 아니야, 전혀 안 떨려 보였어. 오히려 카리스마 있었어. 고마워, 아들. 엄마, 내가 자랑스러워.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선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문득 2년 전이 떠올랐어요. 면회를 거절당했던 그날.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그냥 돌아갔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겠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세요. 참모가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내일 일정입니다. 말씀하세요. 오전에 부대 방문, 오후에 국방부 회의, 저녁에 피해자 가족 간담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셨어요? 참모가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뭡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한서진 사단장님께. 저는 부대 피해자 이의 어머니입니다. 작년에 사단장님 덕분에 제 아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역해서 대학에 복학했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장님이 없었다면 제 아들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처럼 싸워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부모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느꼈죠.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요.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런 편지 받으면 힘이 나네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 편지가. 그래요? 예. 사단장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선우를 위해, 그리고 모든 선우들을 위해. 3년 후, 저는 여전히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선우는 경찰이 됐죠. 신임 순경으로 배치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첫 출근이야. 선우가 경찰 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우와, 멋있다. 그치? 나도 이제 사람들 지키는 일 하는 거야. 잘할 거야. 엄마가 믿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여준 거 잊지 않을게. 선우가 저를 안았어요. 조심히 다녀와. 응. 선우가 나간 후 저는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는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2025년 병영문화 개선 성과 보고서.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가혹행위 신고 건수 전년 대비 80% 감소. 익명신고 시스템 만족도 92%. CCTV 설치율 전 부대 95% 달성. 외부감찰 강화 연 사회 연 12회. 숫자로 보니 뿌듯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20%의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단장님, 오늘 간담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3시 피해자 가족 간담회가 열렸어요. 20여 명의 부모들이 모였죠. 안녕하십니까? 한서진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사단장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단장님 덕분에 저희 아들 구했어요. 저희 아들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들, 고개를 숙인 아버지들. 그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자식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 저도 같은 부모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도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단장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박수가 터졌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제 아들이 전화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사단장님처럼 살고 싶대요.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잘할 거라고. 예, 꼭 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우를 만났어요. 첫 출근을 마친 선우였죠. 어땠어? 힘들었어. 근데 보람 있더라. 다행이다. 엄마, 나 오늘 할머니 하나 도와드렸어. 진짜? 응. 길 잃으셔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거든. 그때 할머니가 우시는 거야. 왜? 손자 같대. 고맙다고 손 꼭 잡으시더라. 선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느꼈어.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선우를 꼭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도 매일 그런 거 느끼고 있잖아. 응.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엄마, 10년 후엔 어떻게 됐을까?
글쎄, 아마 더 좋아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가혹행위 같은 거 완전히 없어지고 그날이 올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응, 나도 열심히 할게. 저는 선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있잖아. 응? 그때 면회 거절당했던 거 기억나?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어. 만약 엄마가 그냥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 싫어. 나도. 근데 엄마는 안 그랬잖아. 끝까지 싸웠잖아. 선우가 저를 봤어요. 그게 엄마의 용기야. 그리고 나도 배웠어. 뭘? 포기하지 않는 것.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선우야. 뭐가? 살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년 전 그 어두운 날들. 하지만 이제는 밝아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제가, 선우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엄마, 저기 별똥별. 어디? 저기, 소원 빌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아픈 아이들이 없게 해주세요. 모든 어머니가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눈을 떴을 때 선우가 웃고 있었어요. 뭐 빌었어? 비밀. 나도 비밀.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많겠지만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용기를 낸 모든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인생 마이크 TV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